파묘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였습니다. 영화에서지만 단 한 번도 온전히 해내지 못했던 친일파에 대한 파묘를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잠든 현충원 곳곳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한 국가공인 친일파가 안장돼 있습니다. 백선엽을 비롯해 김백일, 신태영, 신응균,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홍준, 송석하, 신현준, 백홍석, 김석범 등 총 11명입니다. 첫 번째 파묘되어야 할 친일 내국노 신태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히라야마 호에이라는 이름으로 산 신태영은 1943년 11월 17일 경성일보에 조선인들은 한시바삐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아시아를 개척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친일에 앞장섰고, 내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 안장이 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긴 인물이며, 당시 그는 청년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임시특별지원병제도 종로익찬위원회에 참여해 조선인 병력 동원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파묘되어야 할 친일 내국노 이응준입니다. 신태영 옆쪽에 안장된 이응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현충원 장군 이묘역 첫 번째 무덤에 잠든 이응준은 조신 출신임에도 이례적으로 일본군 육군 대좌, 대령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이 무르익자 1941년 공개적으로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 군인이 돼 전쟁터로 나가 목숨을 바쳐 천황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세 번째 파묘되어야 할 친일 내국노 백선엽입니다. 그는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뒤 2년간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장 등 몇몇 직위를 제외하고 조선인으로 채워진 특수부대이며, 일제의 패망으로 부대가 해체할 때까지 독립군 말살에 앞장섰고 그 활동이 특히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에서 발행된 백선엽 씨의 책을 보면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만주군 간도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 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파묘되어야 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백낙준입니다. 국립서울 현충원 국가유공자 제1묘역에는 독립운동가 라용균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백낙준이 나란히 안장되어 있습니다. 두 묘 사이의 거리는 채 1m도 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민족 반역자 11명 중 가장 엘리트에 속합니다. 1927년 연희 전문학교 현재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자이자 언론인,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백낙준이 직접 작성한 기독교 신문의 실은 설교문에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제국의 걸기는 대동아 공존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다. 이러한 성전의 몸과 정성을 받들 수 있는 것은 황국의 생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 신민된 자에게 무한한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파묘되어야 할 반민족 행위자 이종찬입니다. 1937년 일본 육사를 졸업한 이종찬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 귀족 이하영의 손자가 소대장 신분으로 중일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일제강점기 통틀어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 가운데 금치 훈장을 받은 건 이종찬이 유일하다. 앞서 소개한 친일파회 6인이 있으나 그들의 행적을 더 나열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네요. 국립현충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몸바친 독립유공자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신 국가사회공관장,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신 유공자분들이 영면을 취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이곳에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도 같이 묻혀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들을 이젠 파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친일파들을 파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내국노 변절자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